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하락기에는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모든 투자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차분히 공부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 요즘에 그 주식시장 보면은 1500 깨졌다가요 3300을 갔어요. 그랬다가 지금 22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펀드멘탈 대비 사도 됩니다.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한 300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2200이면 엄청 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야 되는데 마침 현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살 겁니까? 뭘 살 거예요?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락장에서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돈도 많아요. 근데도 못 사요. 뭘 살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뭘 하죠. 겁나서 못 사요. 사자마자 막 저 반토막 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이 바닥인데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서 작년에 뭐 저 동학개미 운동, 재작년이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수익만 내봤지 하락장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3300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죠. 누구나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다 지금 손해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 5, 60% 이상 다 손실일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뭐, 저기, 방송 같은 데 보면 더 떨어진다, 이 하락기가 몇 년 갈 거다. 부동산도 인저 하락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다, 막 그러는데, 이거 겁나서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저 부동산 폭락장에 이거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오죽하면은 우리 저 올해 인천 1위, 경쟁률 1위, 전국 3위 되는 백이영 옆에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 여기 당첨된 분들도 이거 입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입이 딱 벌어지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은 준비되지 않은 분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분이 우연히 운 좋게 당첨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집값이 계속 어떤 투자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자산을 샀는데 100배 올랐다 그래요. 그럼 100배를 그냥 이렇게 꾸준히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샀어요. 100배 되기 전에 샀어요. 맨 바닥에서. 근데 이게 안 올라가고 막 떨어지려고 그러다 뭐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 손해보고 집어 던지고, 에이, 다시는 부동산 투자 안 한다.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전세 살든가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저금만 한다 쳐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요. 살면 되는데, 같은 월급 200만 원 받는 같은 회사에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 있다고 쳐요.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월세방에서 시작했다고 쳐요. 재산도 똑같고.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저금만 한 사람은 계속 월세 살고 있어요. 따뜻하게. 빚만 늘고. 자식들이 저 학교 보내려면 빚만 느는 거죠. 자식들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다니고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사람은 벌써 집 사가지고 저 위에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저금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봉이 웬만큼 높아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집값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요. 지금 뭐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게 영원히 떨어집니까?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올라갑니까? 하락기가 오는 거죠. 하락기가 오고 팔 사람 다 팔으면 또 바닥 다지다가, 지금은 이 투자라는 원리가 그래요. 막 올라요. 2016년부터인가 막 올랐다 그랬죠. 조금씩 이게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조금씩 올락내리락 막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요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꼭지까지 가서 딱 팔고 빠지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기서 샀는데 한 50% 올랐어요. 그럼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50% 수익을 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 본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팔고 싶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사람, 더 오를 거라고 그러고 사는 사람, 막 이런 게 막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하는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막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가 작년이죠, 작년 최고점 막 찍고 막 방송에서 막 집 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 됐다, 막 집을 안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뉴스만 틀으면 그냥 집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예? 강남에서 살던 사람은 뭐 몇십 배가 올랐느니 막 그런 뉴스만 맨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도 야, 이거 집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영끌을 막 해서 막 삽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사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은 막 불평불만만 하는 거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투자라는 원리가요, 여기서는 막 샀다 팔았다 하고 막 해요. 막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쯤 오면은. 그러다가 그런데도 막 철딱선이 없는 저 20대들은 능력만 되면 막 삽니다. 영끌에서 막 사요. 그러다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다 샀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거래가 끊깁니다. 그래 거래 실종돼가지고 지금 뭐 부동산 하는 사람, 폐업하는 사람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무실 그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계속 들어가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매출이 제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한두 달이지. 벌써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이 넘도록 매출이 제로예요. 그럼 이거 월세, 전기세, 인건비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폐업하는 부동산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팔고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서서히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살 만한 사람 다 샀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실종돼 가지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근데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해요.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회사도 그만뒀지. 갑자기 돈이 필요했는데 가진 거는 집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10억짜리인데 10억에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요. 돈은 급한데 9억에 내놓습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 없어요. 8억에 내놔요. 그래도 사는 사람 없으면 7억에 내놓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방송에서는 이제 막 떠듭니다. 이거 30% 벌써 하락했다. 막 어디는 30% 하락했다. 한 채 팔린 거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정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조정이 되면은 팔 사람 다 팔고 나갑니다. 이제 버티다가 막 집어 던지고 나갑니다. 아니면 경매로 막 나가든가. 하여튼 이게 부동산이 여태까지 그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락기가 있는데, 이게 IMF나 금융위기 이런 때는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은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량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팔 사람 다 팔면 다시 오릅니다. 이제 살 사람만 있으면. 그러다가 살 사람 다 사면은 또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금리로도 그거를 했는데, 금리가 저금리로, 여기 이제 집값이 너무 올랐다가 막 떨어지면은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팔 사람 다 팔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여기서 겁먹지 말라 이거죠. 청약해가지고 싸게 산 사람들은 여기 가격에 지금 산 건데 뭘 걱정입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중인데도 여기 가격에 샀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약을.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공부하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나중에 또 이 상승세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라, 이런 글귀가 있어가지고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인천에서도 서구가 가장 많이 모입니다. 서구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라, 그러면은 검단 신도시에 투자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라고 그럴까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은 장사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것이고, 이는 곧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유망 상권에 투자해 큰 돈을 벌어들인 A씨 59세. TV나 라디오 혹은 신문지 지면에서 사람이 미래다 라는 모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성장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 기업의 성장을 통해 창출된 가치로 사람의 성장을 유도한다 라는 기업 고유의 경영 철학을 홍보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이 광고 카피를 부동산 투자에 똑같이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어봤다는 몇몇 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온 말 중 하나는 사람이 곧 돈이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A씨 역시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2003년 삼청동 꼬마 빌딩에 투자해 대박난 A씨. A씨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는 2003년 투자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꼬마 빌딩에서 나왔다. 사연은 이랬다. 어느 날 그는 삼청동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던 중마고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꼬마 빌딩이 매물로 나왔는데 몫이 좋으니 투자해보는 게 어떠냐는 전화였다. 아울러 이 동네를 찾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니 건물을 매입한 후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리모델링에 창업해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친구가 추천한 매물은 삼청동 총리 공관 맞은편 대로변에 소재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 231평방미터 70평, 건축 총면적 192평방미터 58평, 규모의 2층짜리 근린상가 건물이었다. 해당 건물은 매도자인 집주인이 직접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급매물, 토지 가격 환산 기준 3.3평방미터당 1600만원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3.3평방미터는 한 평이에요. 한 평에 1600만원. A씨가 해당 매물을 접한 2003년 당시에 삼청동 일대는 외지인들의 단독주택들을 하나둘씩 사들여 미술관이나 카페로 개조 중이었으며 이들 미술관이나 카페를 찾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외식 및 데이트 코스로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문제는 동원 가능한 자금력이었다. 사실 그 당시 A씨 재력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 11억 2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결국 매입을 결정했고 일부 대출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다소 부담스러운 거액이 들어감에도 그가 투자를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몰리는 것에 투자해야 큰돈을 번다는 재테크 지론 덕분이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한 삼청동 사거리는 근거리에 경복궁과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등이 소재해 있어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코스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A씨 예측은 정확했다. A씨가 삼청동 꼬마 빌딩을 매입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삼청동 일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곳, 20, 30대와 5, 60대가 함께 찾는 곳,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삼청동 일대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젠트리피케이션, 상권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때문에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안타깝지만 삼청동 일대는 미술관에서부터 국내외의 프랜차이즈, 커피숍, 전통찻집, 한식당, 골동품 가게, 공방, 편의점, 관광 기념품 가게에 이르기까지 임차인 구성도 매우 다양해졌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A씨 소유의 꼬마 빌딩이 위치한 삼청동 일대 대로변 상가 건물은 토지가격 환상 평당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와, 그러니까 2003년에 평당 1600만 원에 샀는데요. 근데 지금은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2003년에 A씨가 사들인 이 근린상가 건물의 시세는 2019년 현재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2003년에 사서 2019년까지 16년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지금 사가지고 아직 분양받아가지고 청약 당첨돼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16년 갖고 있는 동안 16년 동안 이게 오르기만 했겠습니까? 내리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싸게 좋은 물건 잘 사가지고 지금 몇 달 갖고 있다가 지금 막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큰 시세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못 읽어드릴게요. 투자 사례를 여러 가지 보면은 사가지고 사자마자 1년 만에 막 더블 먹고 막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갖고 있어서 1억에 산 게 막 50억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많아도 그것도 이제 여러 군데 막 사죠. 한 군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되면 또 다른 거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샀다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은 사서 모으는 것이다.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돈 될 때마다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게 1억짜리가 50억이 되고
2억에 산 게 100억이 되고